안녕하십니까. 스타리치 TV의 김정환입니다. 2025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 소각 또는 이익 소각이라고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총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당기 순이익이 누적되어서 쌓인 것이고 현금이 그만큼 있지 않은데도 장부상의 숫자로 쌓여 있는데 이것이 과다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이것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왜 생기며 왜 관리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는 제가 예전에 이미 여러 개의 동영상을 올려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첫 번째로 직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소각이라는 용어는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제가 편의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바로 양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주식을 회사는 소각을 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주로 화끈한 성격의 대표님들이나 주주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왜 화끈하다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냐면 다른 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많은데도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최대 지방세 포함해서 33% 정도 됩니다. 주식을 10억 정도 양도하고 소각을 해도 그 정도 세율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배당세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10억의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면 그 소득세는 40%를 훌쩍 넘겠죠. 이 방법은 세금 부담은 있지만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와 소각 대금을 받으면서 10%라도 절세를 한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쿨한 분들이 실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이나 직소각이나 세금 부담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소각이 배당보다는 더 절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소각은 주식의 액면가를 주식 양도 차익에서 빼주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절세가 됩니다. 배당과 직소각은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직소각이 배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절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방법은 액면가 균등 소각입니다. 이 방법은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주식 양도 대금을 받은 주주들에게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분들은 뭐라고? 세금이 전혀 없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정말 그렇다면 모두 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이 방법은 자본금이 많은 회사, 즉 법인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자본금이 5천만 원 또는 뭐 1억 요 정도 회사들이 아니라 5억, 7억, 10억 이런 자본금이 많은 회사들이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여러 번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존재하지 않기에 세금이 없는 것이고 모든 주주들의 주식을 균등하게 소각을 하니까 불균등 소각 시에 발생하는 의제 배당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건설회사 같은 실질 자본금을 지켜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잘 분석해서 실질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계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수년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배우자 증여 후의 이익 소각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나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미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금년 1월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년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게 되면 배우자로부터 시가로 증여받은 금액을 내가 받은 양수가로 하지 않고 애당초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가, 액면가를 양수가로 하여 양도 차익을 높여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안은 2년의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이었는데 최종 단계에서 정부의 안인 1년 경과 규정으로 세법이 통과되었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증여를 받거나 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10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증여 후에 이익 소각을 하려면 1년이란 경과 규정이 생겼으니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시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3월 말 안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를 위한 주식 소각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소각, 액면가, 균등소각, 그리고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주식 양도대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소각하면 일주당 주가는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는데, 네, 맞습니다. 주식의 수가 줄어드니 한 주당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법인의 전체 비상장 주가는 주식 소각으로 줄어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비상장 주가가 50억인 법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익 소각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5억 줄였다면 주가는 45억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주식 소각 또는 이익 소각은 법인의 주주들과 주주인 대표님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이런 일들을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에 더보기를 보시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의 전화번호와 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월 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불경기를 이기고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